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 그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4일 하원 재무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란 질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압박에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플러스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상보다 낮을지 높을지 알 수 없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발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통화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영향이 무엇일지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상황은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계속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파월 의장. 다만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도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그 회의가 당장 다음 달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24일 드디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 건데요.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일정은 바로 만찬입니다. 그 만찬 3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 만찬을 시작으로 현지 시간 25일 오전에 본회의가 열리고 오후에는 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올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2035년까지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라는 합의가 담길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성과를 부각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날 만찬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러시아와 휴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인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MSCI와 관련된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자, 조금은 아쉽습니다. 우리 증시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또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역외 외환 시장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불발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환 시장 측면에서 선진 시장과 또 우리 시장의 유동성을 비교하면서 선진국 시장의 관행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MSCI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의 글로벌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완전한 글로벌 투자 프로세스는 완전하게 환전이 가능한 통화와 자본 통제 부재 등이 필요하다면서 지수 리밸런싱 시점에 대규모 거래를 지원하기에는 유동성이 충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또 지난 3월에 재개됐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이로써 우리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도전은 내년 6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 기대했던 인덱스 효과가 물 건너갔다라는 점에서 과연 오늘 수급적인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부터 점검하러 가보시죠.
자, 주 중반이죠.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엠뱅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다행히 우리의 바람대로 전쟁에 대한 소식은 좀 잦아든 듯 보입니다. 오늘 먼저 포인트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부터 열어볼게요. 정부 정책주의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국내장 진입은 지능순이다. 네. 예, 다소 센 발언이신데요. 벌써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 근래에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보면은 특히 이제 한 이틀 전에는 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로 들어갔고 무려 10조 한 12조 이렇게 되는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그리고 어제는 또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10% 이상 급등한 적도 없는 한국전력이 어제는 20% 급등했습니다. 자, 이 뜻은 10조, 20조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20%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뜻은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미국장에 있다가 벌써 이미 들어오셨죠. 그래서, 국내에서 현금이 지금 풍부해지면서 거기다가 원화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미국에서 많이 돈을 벌어도 벌써 1달러에 100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죠? 예, 벌써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와도 늦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 빠진 공을 차시겠습니까? 바람이 꽉 찬 공을 차시겠습니까? 국내 증시는 바로 그런 바람이 꽉 찬 축구공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그리고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국내 증시 열심히 투자하셔서 전쟁 이슈도 악화도 악재도 다 하나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급등장이 왔습니다. 열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정부 정책주의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네. AI나 스테이블 코인 쪽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 지금 카카오 그룹주가 있고요. 지금 뭐 거의 진격의 카카오인데 네. 불과 딱 한두 달 전만 해도 카카오 도대체 언제 오르냐 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때 갖고 오셨죠, 카카오. 네, 근데 지금 어느새 보니까 카카오가 7만 원을 갖고 지금 카카오페이는 거래 정지가 됐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가상화폐 법제화와 관련돼서 지금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잘 보시면은 사업 모델 자체가 어쨌든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와 연결이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카카오톡이고 그를 통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기대감이 지금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갈 때 그 다음 수혜를 볼 쪽은 어디냐를 궁금해요. 예, 계속적으로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울산의 SK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런 쪽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정부 정책, 과연 정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관심주에 그런 종목들 다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는 3,100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을 각각 돌파했는데요. 이대로만 흘러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새벽엔 대외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문을 열 주인공은 파월 의장인데요. 저는 생각보다 좀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예 단칼에 좀 거절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뭐 제한적이라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뉴욕 증시도 환호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괜찮게
이해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 조만간 3,300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세라면 오. 네, 오늘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점은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정책에 대해 변화하는 것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계속적으로 외부 변수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파월 의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변화가 된 부분들은 지금 전도표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딱 절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해야 된다는 쪽과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도 아마 좀 신중하게 본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자체를 좀 급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저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경기가 괜찮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랠리로 가는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22년도를 생각해 보면 22년도에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빠진다 그러면은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good is bad로 받아들이던 시작이었는데 이제 good is 굿으로 조금 시장의 해석이 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이번에는 좀 가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드디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발을 디뎠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을 한 건데요. 자, 그 만찬 자리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걸로 전해지면서 둘 간의 양자회담에서 무언가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긴급한 휴전 협의가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인지 어제 재건주 안에서 건설 기계 쪽 지난번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게 가더라고요. 네, 잘 가고 있죠. 우선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나토 회의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이 안 갔기 때문에 장이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디펜스 잘하고 어제 뭐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이제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넘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방위비입니다. GDP 대비 현재 3% 정도를 유럽 국가들 나토 회원국이 32개국인데 평균적으로 한 3%를 쓰고 있는데 직접 방위비가 한 3.5%, 간접 방위비를 1.5%, 도합 5% 정도까지 올리자는 거에 합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해지로 그동안 이제 정유준을 했습니다만 정유준은 어제 매도를 했죠. 근데 그 방산 관련주들은 괜찮다라고 그랬는데 어제 뭐 이란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 전쟁 휴전 이슈가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방비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가성비 좋은 기업들의 그 방산 관련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고도 미사일이나 방위 체계 시스템을 보고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란 이스라엘 휴전 합정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일정 부분 조정 오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있던 빌 클린턴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보다 더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네덜란드에 또 저녁에 이제 잠을 잘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궁에 초대됐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하우스텐버스 공에 초대됐다고 그래요. 유일하게. 그래서 굉장히 유럽 쪽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호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뭐 젤렌스키와는 지난 4월 달이죠. 교황 타계 이후에 2달 만에 다시 맞는 정상회담을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빠르게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빨리 마친 것처럼 아마 조만간에 좋은 이슈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전 세계를 눌렀던 악재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보다는 어제 사실 방산 LIG 넥슨이 특히 10%가 넘게 빠져서 좀 놀랐는데 기회로 삼자. 네, 어제 12% 이상 예. 종가에 조정이 됐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단기 악재 이슈에 놀래서 손절매하고 나면 손절매한 사람들 빼고 보유자들만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오늘장 향방 궁금해지네요. 끝으로 마지막 기사는 우리 시장 안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증시가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서 또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역의 외환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두드러진 불발 이유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매니저님은 유동성을 논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수급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의 탈출은 좀 불가피할까요? 어떻습니까? 크게 영향을 영향 받을 없을까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금 저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 될 것이라고요? 대충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흐름 잘 보시면요. 저런 대내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들어맞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다행이네요.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하죠. 네.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게 뭐 사실 저것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지금 그걸 논하기에는 이미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 사는 거 보시면은 특히 외국인이 사는 거 보면은 이거는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카카오 그룹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종목 지금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300 갔을 때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이 나오면서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는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MSCI에 대한 뭐 선진시장에 좀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저것 때문에 수급이 빠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를 차치하고 다른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남은 삼성전자마저도 가게 되면 정말 말씀하셨던 3,300선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 점검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터 열어주시죠. 말씀하셨던 반도체에도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은 어제 테슬라발 훈풍을 입었습니다. 반도체.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 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AI 반도체 쪽에 수풍이 불면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반도체 시황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부 증권사들은 일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그 타겟, TP라고 그러죠. 타겟 프라이스,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주요한 요인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DDR4 가격이 점점점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DDR4를 수급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걸 좀 조정을 해서 줄였었는데 이게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DDR4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 바로 트럼프가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외국에 나가 있던 많은 기업들을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여기에 대한 동조를 하면서 자국 내에 또 반도체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SK하이닉스도 제가 이제 4월 달에 작년에 추천드려서 25만 원에 못 팔아드렸어요. 50%나 수익이 났는데. 근데 4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달 넘었는데 25만 원 넘어갈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어제 SK하이닉스가 28만 원을 뚫고 지금 보신 것처럼 27만 8,500원에 시가총액이 202조입니다. 삼성전자가 350조가 좀 넘어가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능가를 하겠죠. 예, 대단한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자했던 가격대를 벗어나서 차취하고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28만 원을 돌파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상장 이래 정말 붙이지 말았죠. LG에서 현대로, 현대에서 SK로 넘어가면서 붙이지 말았는데 28만 원, 27만 원 돌파한 거는 상장 이래 최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증시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말씀드렸죠. 10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 약진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군들에 같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저는 금년에 한 3,500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전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풍향계로 꼽히죠. 근데 이번에 컨센 상회 또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할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AI까지 훈풍을 더해서 모처럼 기대되는 반도체주인데 계속해서 보자라는 입장이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2차 전지를 빨간불로 매수를 하자라고 입장을 주셨는데 어제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상승 배경은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성공 신화 때문인데 네. 그 전일에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이거 단기적인 순환매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어떻게 일시적이라 보세요? 아니면 지금 바닥으로 이제 좀 올라갈까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바닥. 예, 근데 예. 이게 좀 확인은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원래 제가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왜 긍정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지금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하기 마련인데 네. 결국에 가격적인 매력이 가장 큰 곳은 지금 2차 전지입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따져보면요. 그럼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섹터에서 그 금액이 어디로 갈까? 결국에 2차 전지 로봇인데 지금 테슬라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로봇과 2차 전지가. 지금 그래서 약간 2차 전지가 이제 요즘에는 테슬라의 약간 밑에서 움직이는 그 테슬라의 대명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의 지금 저 반등은 물론 연속적인 반등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꼽자면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나온 SDI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은 결국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말랐던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증자라든가 기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랑 삼성 SDI는 증자를 통해서 돈을 좀 어느 정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올 쪽은 저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에코프로 쪽이 어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업황이 계속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소화가 된 SDI라던가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코스닥 안에서 키 맞추기로 인해서 2차 전지가 가는 거라면 사실 남은 바이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랑 2차 전지 매력도 따지면 어디 한 표 주시겠어요? 지금은 2차 전지 같고요. 그래요? 네, 바이오는 어머, 예. 지금 바이오가 조금 더 가려면은 네. 일단 트럼프가 약간 그 네.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아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도 IRA가 있고 또 바이오도 관세가 있는데 두 개 중에 뭐가 더 갈지 어쨌든 키 맞추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궁금해집니다. 예, 이제 다음 섹터도 한번 볼까요? 로봇과 조선. 예. 조선은 어제 굳이 따진다면 HD 현대가 또 한미 조선 협력 전문가 포럼을 진행했다라는 거였는데 이건 사실 작년 7월 달에 체결한 또 한미 조선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꼽히죠. 근데 저는 이 모멘텀보다는
지금 한미 협상이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선 패키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어요. 매니저님은 어디에 좀 갖고 맞습니다. 계세요? 그것도 맞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깜빡 잊어버리신 게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정책 공약주입니다. 5월 14일이죠. 후보 시절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벌써 깜빡 잊어버리셨는데 5월 14일 날 SNS에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자라고 발표하셨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후보 시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주에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조선주들에 많이 투자하셨어요. 직접요? 예, 그랬다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제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대 수혜 업종입니다. 미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후 선박이 굉장히 교체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해양 강국인데 중국에다가는 SOS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선택인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또 깜빡 잊고 계시는 게 관세 협정 유예 기간이 7월 8일로 끝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를 가지고 관세를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원전이나 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국의 해군이 이미 작년부터 하나오션에 2대를 해서 MRO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IMO죠. 세계 해사기구가 2027년까지 현재의 디젤 기관을 쓰고 있는 많은 배들이 앞으로 이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탄산가스 배출권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디젤 기관을 쓰고 있는 큰 대형 배들이 전체적으로 암모니아나 LNG선으로 교체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조선업종의 대장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기자재 관련주도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급등이 나옵니다. 네. 관련 섹터들 점검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대장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주로 조선주를 보자라는 또 잊고 있었던 시각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볼 섹터는요, 바로 로봇인데요. 어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제, 그제 뭐 저희 며칠째 점검을 하고 있지만 어제는 진짜로 게임주 중심으로 좀 매기가 들어와서 이게 점점 하생이 되나 약간 스피노프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고, 로봇은 저희가 마지막에 이종호 부장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 이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다 갔어요 라고 말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한 텀을 지나서 그런지 또 기대감으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로봇? 새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과학기술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네. LG AI 쪽으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력 때문에 만약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인선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당선이 되면은 LG 위주로 강한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특히나 로보티즈가 상한가 갔던 이슈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 결국에는 지금 로봇도 이렇게 되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기대감. 물론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 이슈도 있지만 결국엔 지금 계속적으로 빠르게 다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이 지금 올라오는 배경이 물론 뭐 테슬라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다음 정책 수혜가 좀 크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러다가 이제 한 번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은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제가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들을 좋게 보는 이유가 정책과도 연결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쉬어갔다가 올라오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부정으로 볼 만한 섹터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로봇은 결국에는 4차 산업의 핵심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AI와 빠르게 결합할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AI 산업 육성 그다음에 그러면 그 육성이 로봇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봇 안에서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대기업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뭐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번에는 좀 혼재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힌트 잠깐 주실 수 있어요?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예. 우선은 저는 액추에이터가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액추에이터 왜냐하면 쪽으로.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은 그쵸. 감속기, 모터, 엔코더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품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가 가장 지금 그래서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외에 이제 대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네, 조정 이후에 굉장히 오래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삼성에서 이제 승부수를 건다, 어떤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은 강하게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SK와 관련 있는 T로보틱스라던가 유일로보틱스 이런 쪽도 그동안 이제 잊혀졌어요. 네, 맞아요. 과거에 갈 때 많은 분들이 갔다가 그쵸. 이제 요즘에 조용하니까 잊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로봇은 또 전체적으로 골고루 보자. 정책에 따른 수혜. 예, 전체적으로 오늘 정책 수혜 주네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한 종목만 꼽으라면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공개해 주시죠. 범한 퓨얼셀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많은 기업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다시 나왔습니다. 네, 1등이죠, 뭐. 예. 수주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1, 4분기 때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수주잔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최대 협상 파트너로 등극을 하면서 방산업체하고 얼마 전에 이제 MOU를 체결했죠.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AA 긍정적에서 A 플러스 안정적으로 신용을 등급을 업그레이드했어요.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신용 평가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용이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반사이익을 또 인덱스 지수가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횡보를 거의 한 3개월 이상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랠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특히 조선업 대장군 종목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또 강하게 대장으로 움직였던 HD 현대중공업. 예. 근데 수소 쪽을 들고 오셨네요. 네. 네, 일단은 원래 반도체랑 고민을 하다가 예. 반도체는 또 다른 데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네. 다른 거 가져왔는데 일단 수소를 가져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울산 SK 데이터 센터입니다. 결국에는 SK 이터닉스가 급등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공급, 에너지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보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지금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물론 거기에 근처에는 울진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걸로는 저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해안이라던가 풍력 에너지라던가 전라남도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 때 거기에 연료전지를 활용한 ESS 시스템을 활용한 약간 지금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보조 배터리처럼 그런 느낌으로 옆에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 에너지 중에 암모니아 얘기하셨잖아요. 수소가 암모니아랑 결합해서 액화시켜가지고 운반하기 가장 지금 좋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가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를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캐나다랑 폴란드 쪽에 잠수함 프로젝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이 수소 연료전지가 사용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방산 쪽이랑도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 관련해서 이제 ESS 쪽이랑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부산 퓨얼셀이랑 지금 수소가 지난주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 가면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얘기 나오면서 또 이렇게 순환매 돌 거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가 오늘 강할 것 같지만 이쪽도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훈 부장님은 늘 한 두 발 빠른 것 같아요. 이번에도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범한 퓨얼셀 두 분 다 어쨌든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